세 가지 정도 검토를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병무청이나 국방부하고도 충분히 토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분야의 위원님들이 네. 각 그 기관에서 추천받아 오신 분들이 대책을 심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전문가적 시각에서 네. 계속 토론을 하면서 아마 각계각청하고도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도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당장 그 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위원회에서 결정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네. 대체역 발전 또는 대체역 제도 발전에 대한 개선 의견이 단초를 제공은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훌륭하게 사회적 분위기들도 잘 잡고 또 공정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정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병역 면탈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부당하게 뭐 어떤 이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향력들이 개입되어서 복무 여건들이 좀 흐트러뜨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부적응자 아니면 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사회적 배려라든지 또 조직 전체를 생각했을 때 접근법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이중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대체역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쯤이면 한 번쯤 손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좀 토론들을 했고, 또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권고를 했고, 또 뭐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징벌적 성격들이 너무 강한 것 같다라는 권유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입장은 그냥 헌재 판결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최초 소집됐던 60명이 소집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소집 해제가 되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섣불리 제도를 잘못 건드렸다가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와 상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는 네. 그게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그래서 같고. 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 조금 이따 더 토론할 텐데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들은 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헌재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상을 확대하는 건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사회적 흐름과 추세에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이제 그 복무 대상을 확대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계속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체역 복무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 제도하에서는 대체역 복무하는 사람들이 합숙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 등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복무자들이 복무 만료가 되고 하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채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예, 우리 병무청장님. 예. 저는 평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남북이 대치한 분단 국가에서 병력 의무는 정말 엄중하게, 또 대한민국의 남아라면은 자랑스럽게 갔다 와야 된다. 이것이 애국심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지도청 또 일부 여러 가지 인사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병력을 면탈해보고자, 또 자식들에게 또 면탈을
멘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온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해야지 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지 되고 또 사회 지도층이 거기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그 사회가 더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 많이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병역 의무를 잘 완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도급 인사 중에는 내가 볼 때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병력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정의와 공정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자리를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 병력 면탈자 2.8%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뭐 초범이다 또 나이가 어리다 반성의 기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형벌이 굉장히 낮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하다. 이래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도 자긍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뇌파 검사 등으로 진단이 어려운 뇌전증 증상의 허점을 악용해서 이 행정사가 병력 멘탈 브로커 역할을 하여서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여 병력 의무자 보호자 등 137명이 기소됐다. 근데 대규모 병력 멘탈을 시도한 신종 범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병무청에서 좀 믿을 수 있는 병원 이게 조금 의료계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정병원 위주로 좀 가서 판정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행정 지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은 되지만은 그 지정병원이 없는 데 있는 환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또 거기서 지정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진단서를 끊어야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의무자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곳은 예. 이게 이제 뇌전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의사가 판단하는데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병무청에 그 특사경이 있잖아요. 예. 이 특사경의 직무가 너무 좁다. 예. 지금 뭐 고의나 신체 손상, 속임수 예, 그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쟁 보듯이 유학생들이 자기의 복국을 지키기 위해 사진을 예. 절대 우리 병무행령이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특단의 대책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의 이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실인데 이 광주의 80년 5.18 그 찬란한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이걸 왜곡하는 분들이 있고 폄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에 5.18 망언을 했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또 우리 여기 국방위원회의 신원식 장관 이런 분들은 물론 요직에 앉지는 않았지만은 이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은 아직도 5.18을 폄훼하는 이런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광동 이 진실화위원장은 지금도 그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광주의 80년 광주를 어떻게 보고 있나 여기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신원식 국방장관은 2019년 9월에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TV에 나와가지고 5.18 특별법은 한국군을 와해시키려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라고 그리고 보수는 세뇌됐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전두환은 강주에 가서 사계 간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는데 광주에 불러서 망신을 주고 있다. 이런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원식 장관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인 시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신원식 장관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의 얘기입니다. 20년 2월 정광훈 목사는 광주 사태는 박헌영이 심어둔 공산당 지하 조직이 북한과 내통해서 일어난 것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 조직인 광주진상위원회에서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광훈 목사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2월에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데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가치나 성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건강성을 위해서도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제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나 정광훈 목사야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신원식 국방장관 이런 분들을 요직에 앉히는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얘기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그런 중책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냉정하게 지금 이제 위원회가 곧 끝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분명히 남겨놓고 절대로 이런 일은 있었으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잘못한 처사다라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위원회 활동입니다만은 결론에도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만은 대정부 권고안에 관행, 교육, 관련 법, 이 시정 사항을 반드시 정부에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그래서 바라기로는 위원회가 조금 더 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 다 정리해내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 유감스럽고 역사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뽑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바라기는 위원회가 마감될 때 정확하게 이런 5.18 망언에 대해서는 사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시고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이행기 추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자세로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거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본인에게 절대 유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꼭 기록으로 남겨놓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성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선태 위원장님 네. 고생 많으시고요. 아닙니다. 또 역사적인 큰 매듭을 지어가는데 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사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서른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을 네 하고 하셨어요. 대통령을 이렇게 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네 하셨어요. 아, 그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파 대통령 중에서 5.18 정신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할 때 4.19처럼 또 민주화 운동 정신에 맞게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야인이었었을 때 뭐 이런 5.18에 대해서 폄훼했다고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우리 서른 선배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5.1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로 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무위 간사할 때 5.18 단체들의 그 염원이었던 법안들을 제가 다 통과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부분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송 위원장님. 네. 지금 5.18 정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순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신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그 학생들이 군인들이 총칼을 달고 나와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또 군부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었을 때 그 젊은 학생들이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그 정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숭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엔 두 가지 논쟁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가짜 유공자가 있다. 유공자는 인정하지만 가짜 유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그걸 새롭게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는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거 조사하고 계시지요. 가짜 유공자는 저희들이 조사 대상은 자, 아닙니다. 북한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늘 여기에 업무 보고에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하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탈북자들에 의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기고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든지 여러 정황들로 봤었을 때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아시아 자동차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까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그 주장하거나 논문 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정중하게 모셔다가 그분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감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화합을 하고 동서 화합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보고해 주신 대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만원 박사라든지 뭐 광수 이런 분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다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아니면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이번에 좀 다 해주세요. 아셨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좀 남겨주실 게 가짜 유공자도 독립 유공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 지금 독립 유공자 가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가짜에 대해서 난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18 기념 5.18 그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이런 분들 가짜를 가려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안 되면 국가에서 가려내야 된다. 국가에서 가려내는 것도 이번 의견에 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가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돼요. 이번 업무 워크스코프에 안 들어있을 때도 의견을 꼭 좀 내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주시고 다음에 이 일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무청장님. 예, 이제는 문신이 있어도 군대 가는 거잖아요. 예, 온몸에 있어도. 예.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 기준 완화.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완화가 된 건가요? 조금 그 범위를 벗어나도 예. 군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지금 네. 신장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면은 안 내보내는데 네, 네. 군에 안 보내는데 네. 그런 인원들도 신체 검사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군에 네. 갈 수 있도록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 선별을 위한 신인지 능력 검사 도입. 조금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각종 검사들이 네. 항상 사회가 발전하면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새롭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적용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로 나오는 건데 병역멘탈 적발 현황을 보면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조절, 고의 문신 이게 확 줄었거나 아예 없어진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종 병역 면탈 신기술이 이제 등장을 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20페이지에도 병역 면탈 방지 종합 대책 추진 하고 나와 있는데 종합 대책 추진이지만 가장 큰 게 지금 뇌전증 관련된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병역 면탈 적발자가 328명인데 네. 그 중에서 뇌전증 위장이 137명입니다. 예.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어쩝니까? 시스템상으로 무슨 뭐 어떤 알람이 켜지는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저희가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네. 평상시보다 어떤 특정 병명이 갑자기 병명으로 인해서 병역 면제된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네. 또 진단서를 끊어왔는데 특정 병원이라든지 네. 특정 의사가 끊어준 게 많다든지 하는 네. 것들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봤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뇌전증이 그렇게 많아진 것을 관심 있게 못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반성을 해가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네. 이것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특정 질병이 많이 생기면은 그것이 경고가 나와가지고 왜 이런가를 집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 이러니까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병역 면제 사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 매 달별로 혹은 분기별로 뭐 상하반기대로 뭐 그렇게만 정리가 된다면 눈에가 보이겠잖아요. 예. 이게 올랐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취합되는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 눈에나 보이는 거잖아요. 예, 꼭 예.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게 뭐지 하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 범위도 계속 넓혀져 왔고
또 굉장히 병무청에서 세심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존 대상자의 관리 대상자 중에 11명이 이 뇌전증으로 역시 또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이것도 또한 일정하게 조금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병적 별도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구멍이 뚫렸다기보다도 그 자원들에 대해서는 병역 판정 검사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과정을 쭉 다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났더라도 네. 특별한 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사급 판정을 받았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약물 복용하는 것이 꾸준히 되고 있는지 또 그 질병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추적하는 이런 상태를 병적 별도 관리자들에게 대해서는 강화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게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점들은 고쳐 나가면서 이 빠져나갈 그물을 좁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기상천외하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시도를 하고 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분기별로 하건 어떻게 하건 병역 면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무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이게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사업을 환원하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52,168명인가요? 네. 예, 그 중에 이 변경될 제도에 적용을 받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대략 몇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나요? 그 인원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쓰시죠? 24,000명 예, 그 정도 정도, 됩니다. 네, 주로 어디서 복무를 하고 있나요? 복지시설? 뭐 유아 시설이라든지 정박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돌보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추계를 했습니다. 이게 병사의 봉급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반영된 건데 2,300억에서 많으면 3,300억까지 지금 네. 인건비가 소요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보존 지원을 2026년까지 매년 2,300억 원 안에서 보존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만 봐도 이 추계치로 보면 2,800억인데 5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도 지방정부에서 이 부분을 부담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방소위세 배분 방식을 변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예. 사회복무요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역할 자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갖고 있는 역할은 있는 부분이어서 급격하게 주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 인건비 지방이양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재검토하든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 5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관련 부처에다가 공문으로 좀 환원시키자 옛날 제도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근무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다른 사회복무기관에는 여전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 보니까 한 158명 정도가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실태 파악은 잘 되고 있는지 우리 병무청에서 꼼꼼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 관리하세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내년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예. 네.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요. 범죄 경력 사유로 보충적 소집 대기자 현황 중에 범죄 경력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한 5,770명 정도가 되고 이 중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만 해도 3,350명 정도가 됩니다. 한 58%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보충력 소집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단순하게 범죄 경력 사유만 가졌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될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이 대민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무 실태 점검 기간도 좀 단축할 필요가 있고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데 우리 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답변을 네. 제가 질문 하나만 짧게 하고 예. 마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산업기능요원 중에 농업 분야 기능요원들이 있죠. 네. 네, 이 부분들이 인원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대에는 6,000명이었다가 3,200명이고 농업 분야만 해당을 해도 400명에서 270명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황인데 이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제도는 보니까 농어촌의 인력난도 해소를 하고 농업의 전문 인력도 육성을 하면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저희 화성만 해도 도농복합 지역이고 또 농업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농촌 현실을 네, 저 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의 신체가 좀 어디 특정 안 좋은 데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도록 복무기관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 인원들이 어떤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이번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처벌,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권익보호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권익보호에 대한 복무기관의 어떤 잘못됐을 때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개정이 됐고요. 또 지금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오늘 이제 여기서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 보충력 제도는 전반적으로 축소시키는 게 맞다. 그 틀에서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님께 이어서 우리 송옥주 의원님께서 그 사회 복무요원의 그 범죄 측면하고 네. 인건비 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매년 현재 시점에 제가 5만 7천은 나오는데 예? 9만 7천 5만이 맞아요? 예. 확실합니까? 예, 5만. 근데 지금 자꾸 적체가 되고 있죠. 적체가 되고 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체된 이유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명되는 사람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수요가 아까 송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5급에 해당하는 전시 근로역으로 변경 처분해주고 있죠. 예. 어떤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까? 해주는 사유가? 뭐 수용자라든지 예. 또 3년 이상 대기했던 사람이라든지 해서 그 법적으로 4가지인가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3년이 지나면 5급으로 해서 전시근로 변경 처분해 주는데 예. 지금 그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2019년부터는 10,000명을 만 명 넘어섰다는데 넘-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되면 그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수요 일자리가 없어서 3년이 지나면 바뀌니까 열심히 일한 분들하고 그 뭐 차별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근무한 분들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럴 소지도 있지만은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 계속 대기했을 때에는 예.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예. 사회에 빨리 나가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면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처 일할 자리를 많이 개발해내야 되는데 예. 우리 병무청에서 개발을 좀 많이 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임금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예. 지자체라든지 이러한 데서 꺼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3년을 대기하다가 면제받는 인원이 10,000명이 되니까 이 3년을 좀 더 늘리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 또. 예. 그것도 과거에 4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였습니다. 예. 그 줄인 이유가 빨리 병역 의무를 정리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예.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줄였거든요. 예. 근데 이걸 또 다시 4년으로 한다는 예. 것은 문제 있다. 예. 그 당시에 검토했던 내용을 봤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모든 때문에 제도가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또 줄여 놓으니까 근무했는 사람하고 뭐 한 달 상간에 이제 한 달 더 전되냐 못 전되냐 따라서 면제받느냐 근무하느냐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루 사이에라도.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잘 잘 보겠습니다. 검토를 네,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감 때 제가 병력 명문가 좀 확대하고 네. 처우도 좀 많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됐습니다. 좀 많이 하시지만 조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기재부에서 좀 삭감이 됐고요. 예. 이번에 예결위 심사할 때 예.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임병원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시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청 가구가 많습니까? 신청 예. 가구가 예, 보통 이래 하면 몇 대 몇쯤 됩니까? 그거는 대수가 아니고요. 예. 그 조건을 맞아야 만족시키는 되죠. 사람들은 다 인정을 걔는 해줍니다. 다 해줍니까? 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해야지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이제 하면은 예를 한번 예. 들어볼게요.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다. 네. 그래서 3대 나, 아버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 모든 형제들까지 현역을 맞춰야 심사 가능하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역 명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병역 명문가를 이제 하는 제도가 병역 이행이 자랑스럽고 가문의 네. 영광이고 네. 병역 미행은 가문의 수치다. 이런 인식을 이제 널리 퍼뜨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걸 실제로 느낄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안기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감소가 지금 뭐 현실화된 상황에서 매년 8천 내지 9천 명 정도가 해외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서 병역이 면제받고 있습니다. 예. 기실 일개 사람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병역 자원 유실에 대한 그 최소화시키는 대책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이제 없습니다. 기계적인 어떤 기계적인 기능의 일이고 매년 지적되는 게 병무청에서는 귀국 동료 빨리 들어와라 이 방법 외에는 어떤 초이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 지금 국외에서
각 영사, 공사, 청사 애국 공간에서 지금 애국 영사가 이걸 좀 처리하고 있나요? 예, 경찰 그렇습니다. 예, 파견된 담당 영사, 예. 영사가 이분한테는 어떤 그 강한 의무 사항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협조한 사항이지. 예, 민원서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공간에서 민원인의 상담만 받고 끝내주는 이런 것뿐이 안 되는데 해외에서 그럼 병무청으로 직접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예, 간혹 해외에서 제외 공간에 문의했다가 또 궁금한 게 더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병무청으로 문의하고 이 교민사이나 제 공간에서 우리 병무행정 주재관을 파견해달라 이런 요청 사례는 없는가요? 간혹 그런 분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외 공간이나 여기에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제 공간에 제가 갔을 때 뭐 미국, 캐나다, 일본이 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인데 네. 이 지역에서 병무행정 주재관을 파견하려는 이런 요청이 있던데 병무청에는 그 파악을 못 하고 있는가요? 저희는 매년 제외 동포들의 어떤 병역 이행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안내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가는데 예. 그때 말씀하시는 우리 교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전시에 대비해서 국외 체류자 관리도 상당히 지금 미흡해요. 예.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DC나 이런 데에 파견돼서 이 명부조차도 지금 작성 않고 있는데 이 캐나다, 일본, 어디입니까? 미국, 이 주요 나라가 보통 보니까 미국이 41.5%, 일본이 25.5%, 캐나다의 7.2%, 그 나머지 나라의 네. 우리 아이들이, 장병들이 나가 있고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병무행정 주재관을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근데 왜 못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외교부의 인원이 늘어나는 게 되다 보니까 그 인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인원 늘어나는 것보다도 네. 이게 지금 1년에 물경 1개 사단 정도가 유실되는데 이 대책부터 좀 세워서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병무청하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단 한 명의 병역 자원도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22년도 우리 20세 장정 인구가 얼마죠? 약 2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년에 35만이었던 병력 자원이 7년 만에 10만 명이 감소했네요. 네. 엄청납니다, 이게. 현재 이 병력 규모는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2027년까지 50만을 유지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개혁 4.0 계획서에 보면은 이게 좀 도전 과제로 지금 돼 있던데 예. 국방부에서 대체가 유민 복합 체계로 군 구조 전환을 하겠다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한 사항도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물론 병무 측에서는 끊임없이 복무 전환 제도의 또 폐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감축, 예술체육인에 대한 축소 이런 노력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확보한 병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지금 한 8만 명? 8만 명, 한 2만여 명 정도 약간 좀 넘은 것 같네요. 예. 이게 참. 네. 네, 알겠습니다. 배진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무청장님, 네. 올 상반기 뇌전증 병역 면탈 문제로 병무청이 곤혹을 치렀잖아요. 저희는 곤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검찰이 수사 지휘해서 브로커 2명, 면탈자 109명, 공범 26명에서 총 137명을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애초에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한 우리 병무청의 특사경이 예. 찾아낸 사건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 부서나 특사경 혹시 칭찬해 주셨습니까? 예, 칭찬해 줬습니다.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표창도 주고요. 앞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 또 병역 면탈 사례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특사경 부서에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문제들은 이제 실제 뇌전증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병으로 인해서 군입대를 못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싸잡아서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닌지 인권적 침해가 발생되지 않을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부에서는 뇌전증 판정자 전원에 대해서 정밀 재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병무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뇌전증 병역 면탈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초점은 실제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는 충분히 지켜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수조사하는 범위에 있어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안 하고 459 판정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내놓고 발표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이버 상황에서의 이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도 주셨는데 실제 병무청에서 지금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일 큰 거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병역법 개정이 돼가지고 그 병역법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이제 확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칭찬해 주신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는 그게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법사위에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에 된다면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기 계신 우리 국방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병역진로 설계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제 국방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됐고 우리 인천에도 센터가 설치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담받은 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이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입영 대상자의 약 한 11.4% 정도만 지금 실제 상담을 받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방식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화상 상담이나 또는 이제 찾아가는 직업계고 상담 등으로 더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강원청에 전담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잘 하려면 아마 상담사가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문 상담사들을 내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산은 좀 확보가 되었나요? 조금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센터의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좀 보직을 변경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서로 고통을 그냥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국회 차원에서 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다 하세요?
한 번만 하고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2분 뒤래요. 2분 뒤래. 네, 안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기 그 인천 지역 센터 실적하고 성과를 좀 정리해서 네.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좀 제출해 네, 그렇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검토해보고 네.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병무청하고 논의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셔도 돼요. 1분 30초가 남았는데. 저기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님께 질문 앞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해서 그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행스럽게 어쨌든 종료 시점 전까지 일단 결정을 하시겠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소수 의견을 붙여서 표결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2월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실제 이제 조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실제 추가로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결정했던 것들만 가지고 조사 보고서를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러려면 이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한 법 개정 기한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 아니 거죠. 6개월은 보장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네. 2024년 6월 26일까지. 다만 위원의 임기가 금년 12월 26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국가 보고서를 의결해야 될 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법이 지금 일종의 입법 미비 상태로 양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 위원회가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위원장님 한 가지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국방부에서 지원단이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협조적이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위원장님, 이제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의결을 한 내용이 이게 위원회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활동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법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조사해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한 내용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되나요? 그 내용들이? 현재는 의결을 하고 그 의결한 내용은 국가보고서로서의 역사적인 기준 지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정부 권고안이 각 조사 과제마다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은 약 8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권고 사항을 받은 정부 해당 행정관청이 그것을 이행해야 될 강제 규정은 없는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송갑석 의원께서 아마 그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그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건 분명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타위원회에서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무청장님. 네. 아니 요즘 사병들이 월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장 입장에서 보면 2025년에는 200만 원, 205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봉급이 그런 게 아니고 예, 다 받는 걸로 예, 매칭해서까지 매칭해서, 하면은 아니 그래서 요즘 동네에서 보니까 금년 입대하지 않고 내년 입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입대해서 풀로다가 목돈을 받아야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요즘 그래서 좀 어때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사분기 입용률이 조금 저하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 병무청에서는. 예,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참 가장 좋은 일이 이 사병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줘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보람입니다. 보람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신체 검사하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원들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들이 좀 신체 검사할 때 좀 이렇게 좀 즐거워요? 뭐 군부대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주니까. 예? 군에 가는 거에 대해서 신체 검사 받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긴장하고. 긴장해요? 예, 저도 긴장했었습니다. 탈락할까봐 걱정돼서 긴장이 많았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동 또는 노인, 장애인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그 약자들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폭행을 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처벌을 좀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처벌이 현실적으로 더 조금은 강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원님과 또 우리 이현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가지고 지금 이게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빨리 통과되도록 저희 병무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복무지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예.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직장 내에서 또 뭐야 이게 뭐 뭐라 그러죠? 그 괴롭힘.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 법이 몇 월 달이에요?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6일 날. 10월 6일 날. 예. 예.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복무기간 내에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지방병무청장이 조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네. 2분 더 드릴 테니까 끝내시겠습니까? 예, 2분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장님으로서 뭐 어떤 견해를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잘했죠. 예, 그거는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권익보호도 있고 또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한 복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럼 그동안은 그런 직장에서 우리 복무요원이 괴롭힘을 당할 때도 법무청에서 조사도 할 수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그랬었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확인은 합니다. 조사 능력은 권한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이 심한 데는 고발을 하고요.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는 또 그 사람들한테 징계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네, 개정법에 따라서 더 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네.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의했었는데 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배 타는 걸로다 군복무를 하는 예비역들이 있잖아요. 예, 승선근무 예비. 근데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3,00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최근에 하선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6배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3,000명 중에 한 300명, 한 10% 정도가 탈락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 아마 그 한 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법에서 이게 직무상 사망으로 판결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 환경 개선 위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승선근무 예비역이 탈 수 있는 선박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를 갖춘 그런 선박에 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는 선사에 그래서 복무했던 사람이 그대로 다 복무를 마치는 인원이 많은 선사에는 다음에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승선근무 예비역 만료된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뭐 때문에 중도 포기자들이 많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 타는 자체를 싫어해가지고요. 승선근무 예비역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다시 배 탄다면은 그 순간이 괴로워서 그랬을 텐데 아예 배를 안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 20%가 안 됩니다. 그만두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과거에는 승선근무 예비역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그 비율만큼 4분의 1만큼을 해가지고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것이 1년 6개월을 남겨놓고 그만두면은 그 숫자, 그 비율만큼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을 근무하고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제도를 악용하는. 아니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개선책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 아니요, 이번에 그래서 그 설문조사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내서 승선근무 예비역들의 복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해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윤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우리 송선태 위원장님 네.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그 직원님들 그 지난 4년간 정말 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그 활용 점정이란 말씀하시죠? 네네. 예, 정말 이 보고서 종합 보고서가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말 그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 진실만을 담아서 멋지고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병무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윤호덕 의원님께서 예비역 승선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 제가 목포 해양대학하고 한국해양대학하고 해사대학교 입학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사실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부가 아니죠. 한 4분의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 그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조금 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병력 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그 병력법이 지난 10월 6일 본회의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대표 네. 발의한 그 법안인데요. 법적 근거가 그 확보된 만큼 이 사업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약 20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그 선정이 되었죠? 인원하고 가문이 혹시 대충 기억하시나요? 19,000 가구하고 예, 한 12,000 예. 가구 한 59,000여 명 이렇게 예, 선정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이제 3대 명문이 아니고 최초로 4대 병력 명문가까지 그 탄생하게 됐습니다. 20년이 좀 지났으니까 한번 이 사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또 새로운 그 과제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병력 명문가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을 받고 있죠?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되면 일단 폐하하고 예. 대통령님 기념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고요. 또 그분들이 사회에서 병원이라든지 뭐 은행을 이용할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행, 병원 이런 것과 MOU를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에서 병력 명문가 예우에 관한 그 조례가 몇 군데 되는지 아시죠? 233곳. 한 10개 정도 빠져 있는데 예, 그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도 그 조례를 좀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뭐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그 실제 개발이나 시행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무청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병력 명문가에 대한 제휴 및 할인 대상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1,400여 군데 예, 그 정도 되고 되는데.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근데 이 보면은 그 지역별로도 편차가 많고 네, 또 그렇습니다. 업종별로도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 무료 입장이라든지 할인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이게 업종을 보니까 이 숙박 같은데 부산하고 인천 경기에도 지금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업체들 선정을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서신을 보내거나 제가 직접 또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그분들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은행이라든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 뭐 부산이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뭐 숙박이라든지 이런 입장료라든지 사실 이런 혜택들이 많이 그 좀 필요로 한데 조금 더 나서셔 가지고 제휴업체를 좀 많이 찾아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 서로 협약을 맺은 기관들에 대한 그 브랜드 노출한다든지 또 SNS상의 홍보 이벤트 등 이 협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그 사후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병력 명분과 시상식이 현재 그 정부 행사로 격상되어 가지고 매년 진행되고 있죠. 예. 이게 법정 기념일이 한 70개.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양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재외 병무관, 병무주재관 도입 문제는 좀 네.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이게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외교부 설득에 될 문제는 아니고 사전에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 가고 예, 티오를 그렇지. 확실히 예. 받은 다음에 예. 외교부에다도 그 티오를 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그 안보실에 설득해 갖고 대통령이 한번 딱 말씀만 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사실. 꼭 그렇게 설득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만약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입영 대상자 관리도 하지만 동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원 대상자들은? 동원 대상도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예, 궁금해서. 관련해서 했는데 네. 작년, 금년 네. 2년에 걸쳐서 네. 을지 연습 때 네, 네. 우리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전시에는 동원 병력 동원입니다. 이겠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네. 초점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네. 지금 많은 수준의 그러니까 높은 이제 수준에 올라와 해외에 있는 거주하는 이제 동원 대상자들 예, 관리. 그것도 지금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좀 잘 관리돼 갖고서. 그래서 그게 뭐 비행기로 옮길 거냐, 배로 옮길 거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은 것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국가 위기 상황이 언제 어떤 네.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병무청에도 그런 해외 거주하는 동원 대상자 관리도 철저해야 될 것이고 그런 예. 의미에서 병무지관 도입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동원 훈련 응소율 관련해 갖고 사전 입영 안내 강화 등 응소율 제고로 훈련 실효성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뭐 사전 입영 안내야 뭐 어차피 다 지금이야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다 확인돼 있기 때문에 다 거의 통보 못 받아서 안 나와서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평균 입영률이 80%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동원훈련 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되게 지금 어쨌든 한 20% 정도 동원 연기되는 분들이 네. 그 적법한 사회에 연기되는 건지 이건 그렇죠.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다시 받게 됩니다. 다시 받게 네. 되고요. 그 만약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가 뭐 채용 시험, 자격 시험, 직업 훈련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별일 없는데도 연기 들어가지 않고 하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 다 하갖고 그렇게 돼 갖고 이 적법한 연기 사유가 아닌 경우는 뭐 다른 뭐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다음에 연기만 아니 그 다음에 출동하면 되는 건가요?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되죠? 그게? 고발 그냥 한 번 빠졌을 때 바로 고발하나?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고발 건수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고발하나? 그렇지 고발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도
어쨌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다른 의원도 이거 지적하셨지만 그 최근에 그 뭐 뇌전증 위장 뭐 병면탈 어쨌든 잡아내 갖고 큰 역할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온라인상 병면탈 주장 행위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병역 면탈 신고도 증가해 갖고 300건을 넘어섰지만 매년 20여 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올해만 해도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조사 종결한 사례가 132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게 되게?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데 그 제보가 신빙성이 없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요. 네네. 예, 이런 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면에서는 뭐 조사라든가 어떤 수사 기법들, 특사기행 수사 기법들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포털 서비스와 어떤 협력 체제 구축이라든가 또는 뭐 AI를 이용한 병역 멸탄 주장 정보 검색 또는 분석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내년에 그거 지금 사업 계획에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다음 그 이병무지갑 그 관련해 갖고 이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은데요. 지금 전국에 지금 412개 대학 중에서 이게 시작된 첫 해시 12개 대학 그 신설했고 저 서비스 제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11개 대학이 추가된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412개 중에서 이건 굉장히 미미한데 뭐 10%도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보니까 은행 중에서 모 은행이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그 은행 계좌를 은행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휴학 복학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은행이랑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갖고 가난 전국의 많은 대학의 그 입영 대상인 대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이병무지갑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병무청이 그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셀프 민원 체계 해갖고 그렇습니다. 예. 예. 마이크 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제일 큰 게 불친절한 응대가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번에서는 좀 그 직원들 적극적으로 교육시켜갖고 이 불친절한 응대가 좀 적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평가도 역시 불친절하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그래서 지난 2주 전인가요? 저희 자체에서 그 회의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다른 의원님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회복무위원회 그 복무규정 위반이라든가 범죄가 좀 최근에 좀 약간 늘고 있는데 관련해 갖고 그 복무지도관들 지금 물론 지금 뭐 복무지도관 1인당 그 관리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현재 그 용역에 나온 적정 관리 인원보다 상당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 빨리 적극적으로 인원 늘려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대개 뭐 현재 병무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국대하고 좀 과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업무가요, 이게? 이게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일단 계속 복무지도관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 그때 이용하는 복무지도관들은 뭐 군에서 전역한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군에서 전역한 사람이라든지 공무원 출신 중에서 리더십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가 사회 전체적으로 그 정신 건강이 다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무요원들의 업무 부정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대책을 세우고 관리해야 될 것 같다. 특히 뭐 자살한 그런 분도 많이, 물론 사회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인원 충분히 확충하고 특히 전문성 있는 인원들을 좀 채용해야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 잠깐만 했다가? 네? 그러면 10분만. 그건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셔도 돼요.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